13 지방선거 그리고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 소식을 오늘 특보 주요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김영식 보도본부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저희 현장에서 이 투표율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2014년보다는 좀 높아요. 그렇죠. 4.7%. 네, 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사전 투표했던 부분이 20.14%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오후 1시부터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셔서 오전에는 투표율이 좀 낮았거든요. 그렇죠. 그건 결국 사전 투표와 거소 투표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던 것 같고, 네. 선관위가 오후 1시 이제 집계부터 사전 투표와 거소 투표했던 그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 갑자기 오르게 된 것이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번 6.4 지방선거, 4년 전에 6.4 지방선거보다 훨씬 높은 네. 4.5% 정도 되거든요. 약 5% 정도 그러네요. 향상이 됐으니까 네. 지난번 그 6.4 지방선거에서 50 예. 몇 % 정도 됐거든요. 최종 투표율이.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아마 60%가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전 네. 국민들이 좀 조금 더 네. 분발하셔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70%까지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렇다면 온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언제쯤이면 이제 어떤 당락이랄까요? 예, 그건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약 10시 반 정도라고 선관위가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10시 반에서 11시, 뭐 자정 이 정도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이제 그 박빙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금방 나올 수 있어서 아마 10시 반에서 자정 사이 네. 그 사이면 대략적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A도 10시 반 훨씬 전부터 시시각각 전해지는 선거 방송을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굉장한 주요한 뉴스가 어제 그제 계속 이어졌었죠. 그 뉴스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고 함께 돌아오시죠. He trusts me, I believe, I really do. I mean, he said openly, and he said it to a couple of reporters that were with him, that he knows that no other president ever could have done this. I mean, no other he knows the presidents. He knows who we had in front of me.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었는데 어제 북미 회담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CVID라는 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이 선언문에 담기지 않았는데요. 각종 외신들도 약간 날카롭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만남에 이 말처럼 두 사람의 첫 모습부터 좀 파격적으로 보였는데요. 어제 북미 정상들의 첫 만남 어땠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굉장히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장면이었죠. 두 개의 별도의 문을 통해서 동시에 입장하는 모습. 보통은 한 정상이 기다리면 그 다른 정상이 와서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인데 저것 역시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김영식 차장, 특유의 어떤 거친 악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는 않았어요? 예, 보통 최근에도 여러 번 나왔었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손을 꽉 쥐어가지고 당황했던 예. 다른 정상들이 많았는데요. 네. 어제 약간 이렇게 좀 세게 잡는 듯 했지만 전에 했었던 다른 정상회담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크게 세게 잡은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몇 초였죠? 12초간 12초면 잡았었는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짧게 하는 것이죠? 그런 셈입니다. 근데 보면은 딱 6걸음, 두 정상이 6걸음을 와가지고 이렇게 이 손을 맞잡고 12초 정도 악수를 나눴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게 이제 미국이 북한을 정상국가, 이 김정은 위원장을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첫 장면부터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정상회담을 하면 일단 홈그라운드로 가서 그 초청한 국가의 정상이 그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 초청을 받은 정상이 걸어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하는 악수가 네. 이제 의례적인데
두 정상은 제3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평양으로 가지도 않고 워싱턴으로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싱가포르랑 제3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양 정상이 양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네. 이제 연출됐던 것 같고 그것을 또 우리가 68년 만에 만난 뭐 북미 적대국가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상징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네. 북한과 미국이 이제는 그런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계의 어떤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는 새로운 장으로 걸어 나오겠다. 네. 이런 또 의미를 갖고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공교롭게도 6걸음 와서 12초 악수를 했다고 하는데 네. 저 화면에 뒤에 있는 인공기하고 성조기도 6개씩 12개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어제 날짜가 6월 12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뭐 굉장히 의도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굳이 확대해서 의미를 찾아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역사적 세계적 만남이었던 건 분명히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이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인공의 숫자랑 성적의 숫자도 맞춰달라. 굉장히 그 어떤 면에서는 동등한 숫자를 요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미 간의 사전 협의를 할 때 네. 북한은 이제 뭐 그 핵무기에 대한 어떤 그 최대한 그 양보 그리고 이제 그 협상에 대한 이제 대가를 요구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북한의 그 실무팀들이 네.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또 이제 햄버거를 먹겠다고 말을 뭐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 만약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약간 깔보거나 네. 함부로 대하게 되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위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내부에 알려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회담을 하기 전부터 북한 팀이 이제 이런 그 김정은의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면서 네. 존중을 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자꾸 좋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뭐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말을 이게 했는데 저런 내용의 기본적인 그 모습이 바로 이제 북한 그 협상팀에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아마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한마디로 정리를 또 해본다면 저는 터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스킨십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건가요? 아니면 김 교수님 보실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으로 나와서 저렇게 터치, 뭐 팔도 만지고 예. 악수도 하고 어깨 동무까지는 아닙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트럼프 허리에 또 손을 올리는 모습도 추후에 또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정상 간의 만남에서 터치도 상당히 정치적 의미와 의도를 띠고 있죠. 그래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에 처음 워싱턴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을 했을 때도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악수를 예상을 다 했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넥타이 색깔까지 다 배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오른쪽으로 악수를 하면서 왼쪽 팔로는 되게 네. 상대 방을 되게 툭툭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수 아래로 이제 취급한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오른쪽 팔도 쳤어요. 그래요. 그건 뭐냐면 밀리지 않겠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건데 네. 어제 보였던 싱가포르에서의 저 두 정상의 첫 만남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의례적으로 옛날 했던 식으로 왼쪽 손을 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정은도 지지 않을 새로 오른쪽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명식 했던 때인가요? 그때 가면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등을 또 툭툭 칠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상당히 좀 나이 어린 사람으로 봤을 때는 나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김정은은 굉장히 중요하게 서로 상대방과의 이 터치,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대등한 관계임을 아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아마 아주 노력들을 의도적으로 좀 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날 때는 되게 서로 긴장한 모습이 좀 많이 역력하다가 네. 시간이 갈수록 저렇게 스킨십도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서로 되게 친근한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어제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순간순간에 배석자 숫자나 앞서 말씀하신 성적이나 이 북한기의 숫자를 맞추는 이런 디테일함을 북한이 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최진봉 교수께서는 네. 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앞으로 정상회담 좀 어떻게 진행될 거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었나요? 뭐 저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예상한 것보다 약간 좀 부족한 면은 CVIP가 네. 들어있지 않다는 점은 조금 서운한 면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그 비핵화라고 하는 것에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해줬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하겠다라고 약속해줬다는 점은 예. 결국 앞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포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포괄적 네. 합의라고 얘기를 했고 그 포괄적 합의는 시간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단계별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실무적 차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서로가 평양과 워싱턴 DC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2번, 3번의 정상회담이 또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제 이제 지금 화면 속에서 만나보시는 두 남매의 모습,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예의 주셔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면 속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김여정,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뒤에서 저렇게 밀착 수행을 하는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지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저렇게 오빠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미국 대통령 바로 옆에서 저렇게 또 본인이 거의 2인자라고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는데 백두혈통이 모두 다 평양을 비우고 오빠를 저렇게 밀착 수행하는 모습, 내가 2인자다. 뭐 김일정 그렇게 지금 전 세계에 알리는 건가요? 김영식 차장? 뭐 굳이 뭐 안 알려도 이제는 뭐 우리 네. 남북 정상회담 과정 그렇게 뭐 보세요. 평창 의자를 올림픽 또 때 뒤로 빼기도 다 하고. 네. 알려졌었던 대목이죠. 네. 어쨌든 둘이 이제 같이 비웠다라는 것도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통치 체계, 뭐 이거는 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같이 내보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 김여정이 네. 저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2인자라고 하는 정치적 위상과 함께 네. 사실은 이제 2인자라고 한다면 1인자, 2인자가 다시 평양을 같이 비우기 이제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최룡해라고 하는 지금 당 부위원장이 사실상은 지금 김정은의 위임 통치를 받아서 평양을 대신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김여정은 저기서 이제 2인자 성격보다는 가장 긴밀하고 최측근 문고리 권력의 비서실장 문고리 역할을 하는 권력이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최고 권력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의자를 빼고 만년필 다 돌려서 뼈봐주고 그러니까요. 옆에 가서 말 자연스럽게 걸고 아무 때나 가서 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건 2인자보다 훨씬 센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미국 측에서 같이 수행했던 명단을 보면 켈리 비서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에서 김창선 이제 서기 부장이 있는데 김창선은 그런 면에서는 의정과 관련된 것들을 수행하는 거지만 켈리 비서실장 정도의 높은 정치적 비중이 있는 어떤 그런 네. 최측근의 호의와 의전과 경호를 담당하는 총책임자로서는 김여정이가 아마 김정은한테는 가장 친숙한 자기 남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까이에서 아주 스스럼 없이 자유롭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실 이 기대되는 또 평양에서 온 여성 한 분은 현송을 이 단장이었는데 현 단장은 처음에 이제 뭐 버스를 타고 이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는데 저 모습 뒤에는 뭐 회담장이나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는 좀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 무언가 이제 예술적인 교류 관련돼서 미국과 물밑 협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예. 좀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김여정, 이제 현송월 이 세 사람은 거의 패밀리 같은 그런 관계이고요. 또 이제 김정일,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가 현송월을 이제 김정은이 멘토로 이제 세웠기 때문에 항상 이제 김정은에게 뭔가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북미 회담이 앞으로 이제 뭐 워싱턴 회담, 평양 회담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네. 그 회담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띄우려면 서로의 문화 교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현송월 단장이 이제 따라온 것은 네. 앞으로 북미 대화를 할 때 문화 교류를 함께 하겠다 이런 네. 의지를 아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아마 미국의 실무팀과 많은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물밑에서 비밀. 예. 그럼 앞으로 뭐 백악관을 김정은 위원장이 가게 되면 평양 공연팀도 같이 갈 수도 있고 당연히 이제 말씀입니다.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라는 건 좀 약간 특이한 악단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좋게 돌리려면 그런 악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화제의 장면 저희가 뽑아본 또 다른 장면이요. 이 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0cm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70이 될까 말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상당히 묘한 장면을 연출했어요. 그 배경에 바로 화면 속에 저 비밀이 숨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키높이 구두라고 할 수 있죠. 안을 깔창 깔고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인민들이 볼 때는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 눈을 맞출 수 있는 높이가 되길 바라지 않겠습니까? 네. 또 너무 네. 차이가 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키 차이로 20cm 이상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예. 확 차이가 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 찍은 걸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별로 차이가 나 보이지 예, 한 않죠? 10cm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아마 깔창을 깔든 아니면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10cm 정도를 좀 보정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그 당시에도 키가 저보다 좀 적게 보이신다. 차이가 별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이가 안 나게 보이는데 그때는 약간 문재인 대통령이 172cm 정도 되시거든요. 키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조금 낮게 깔창을 깔고 이번엔 조금 더 높은 구두를 신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장면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 당일인 어제부터 이 사전에 과연 이렇게 20cm 정도 키 차이를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선택은 이제 키높이 구두를 김정은 위원장이 신은 건데 어쨌든 정상으로서 한 정상 그리고 지도자로서 대등한 위치에 있고 있다 서겠다라는 의지가 이런 부분에서 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도 계속 위를 쳐다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딱 시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 높이 정도에 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키가 차이가 나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어서 키 차이를 이제 보정하는 효과를 분명히 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마주보면서 대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처음 만나서 환담할 때부터 시작해서 실무회담, 또 단독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 오찬, 마지막 서명식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눈을 교환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키높이 구두를 신었다 하더라도 20cm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cm 이상 정도는 아마 이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좀 눈을 위로 올려봐야 되는데 그렇죠. 올려다봐야죠. 올려보면은 그 북한에 보여지는 영상이라든지 또 노동신문의 실질 사진으로 보면 네.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화면 속에서도 트럼프는 일부러라도 내렸나 보네요. 트럼프의 눈을 맞추기보다는 트럼프의 입이나 아. 트럼프의 목 정도를 좀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섬세하게 아마 준비를 다 했을 겁니다. 아,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창선 부장하고 그 해익인 그 백악관 부실장이 네. 며칠 동안 싱가포르에서 이 의전과 경호에 관련된 협상을 했는데 그 의전과 경호의 가장 큰 핵심은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네. 트럼프를 만났을 때 자존심이 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들 모든 동선과 일정에 다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 키의 차이도 철저하게 사진상으로 네. 굉장히 배려해서 의도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네. 키가 좀 작기 때문에 신발을 더 높이 세웠고요. 그래요. 또 머리까지 이제 끌어올리면서 이제 그 키에 콤플렉스를 키웠는데 네. 네. 저 김정은 위원장의 콤플렉스는 뭐냐면 너무 어려 보인다. 아. 네. 그러니까 아버지에 비해서 너무 이제 일찍 등극을 했기 때문에 34. 예. 그래서 자기 카리스마를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살을 찌운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약간 올리면서 패기도 약간 세우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인민복을 입고 나온 의도가 있는데 만약 양복을 입고 나오게 되면 좀 더 어려 보이고 좀 이렇게 그래요.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일부러 이제 중후한 모습을 보이려고 네. 인민복을 입고 온 것 같아요. 네, 뭐 중요한 모습뿐만 아니라 도도하고 꼿꼿하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의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화적으로 통 큰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매파 볼튼 NSC 보좌관 한때는 북한의 종말이라는 책을 또 애독하기도 했던 이 학자 겸 이제는 NSC 보좌관과 굉장히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고요, 김정은이? 예, 이게 시간 자체로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 경내를 산책한 직후인데요. 예. 네. 그 미북 양측 관계자들이 호텔 입구에서 한 10분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화면에서 보시듯이 네. 그 악수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상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예. 회담이 무산될 뻔했잖아요. 그때 네.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그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좀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덮었다. 그걸 좀 네. 약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저 악수 사진이 심지어 오늘 노동신문 이면에 저 사진이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을 이 북한 이 주민들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 깔려 있는 것들을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많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많은 걸 얻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합의문의 내용도 북한이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거고 아직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싱가포르로 나와서 트럼프랑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인공교하고 성조기를 같이 네. 뒷배경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일면에 노동신문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저렇게 대등한 사진이 회담을 있었어요. 했다는 것 자체. 그리고 네. 협상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화국의 최고 존엄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과 아주 대등한 자격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을 저렇게 칼라 사진으로 보냈다는 것 자체가 노동신문을 펼쳐본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우리 공화국의 이 수령께서
싱가포르에 가서 미 합중국 대통령하고 엄청난 담판을 벌이고 왔구나. 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 지금 받아왔구나. 이런 식의 아마 선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키높이 차이, 그다음에 뒤에 저 사진을 고려한 그 성조기와 인공지의 배치, 그다음에 볼턴과의 사진도 굳이 어제 오전 그렇죠. 내내 오후 내내 진행됐던 회담 사진 중에 수백 컷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중에 노동신문에 그럼 왜 볼턴을 김정은 그러게요. 환하게 웃으면서 네. 악수하는 사진을 찍었겠느냐? 네. 이 볼턴이라는 우리 공화국을 아. 음해하는 최고의 매파인데 얘까지도 우리 수령께서 받아 안으셨다. 그리고 네. 수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마 이런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네. 생각해요. 김정은 그러니까, 네. 국무위원장의 웃는 모습과 볼튼의 다소 경직된 그럼요. 표정도 좀 네. 대조적이긴 하는데요. 글쎄요, 볼튼의 경직된 모습과는 달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첫 만남을 상당히 긍정적이고 연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까지 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Felt very good at the beginning, and I talked about we have to denuke. This country has to be denuked, and he understood that. He fully understood it. He said openly, and he said it to a couple of reporters that were with him, that he knows that no other president ever could have done this. I mean, he knows the presidents. He knows who we had in front of me. He said no other president could have done this. I think he trusts me, and I trust him. 그는 나를 신뢰하고 나는 그를 신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정은도 굉장히 트럼프를 옆에서 많이 치켜 세워준 듯한 얘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케미가 첫날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만 해도 뭐 리틀 로켓맨이다 서로 이렇게 악담을 서슴지 그러니까요. 않았었잖아요. 저게 바로 정상회담의 묘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면서 합의문을 만들어내는데 이 합의문이 내가 만든 것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네. 원의가 있는 거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 자체를 깎아내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한 어떤 치켜 세우기 작업 이런 것도 반드시 정상회담에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대목이 있었어요. 이 합의문 어제 네. 이제 4개가 발표가 됐었는데 네.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게 회담 전날이거든요. 네.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네. 중국 비행기로 싱가포르 떠났다는 보도를 이제 하면서 하는 건데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조미 순회회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죠. 여기서는 달라진 시대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문제,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이 교환될 것이다. 이게 회담 전날 북한 언론에서 나온 건데 네. 합의문 자체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4번의 공동 관심사에 네. 포로 문제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뿐인데 그렇죠. 결국 따지고 보면은 과연 트럼프가 그러면 회담장에서 뭘 했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의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북한하고 뭐 미국하고 이 정도의 기본 틀을 합의했기 때문에 네. 이제 추가가 크게 많이 안 들어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번 정상회담이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가 될 거고 뭔가 푸시를 해서 얻어낼 거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달리 북한 언론에서 하루 전에 했었던 거랑 네. 거의 같은 네. 합의입니다. 순서도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나왔다라는 게 과연 미국이 이번에 얼만큼 얻어간 건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남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네. 저렇게 외교적으로 그 협상 합의문에 나와 있는 내용 문구에 대한 비판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얻은 게 별로 없다. 네. 그런 비판을 사실 상쇄하려면 트럼프 특유의 저런 과도한 칭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들 스스로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 전에 사실 그 캐나다 가가지고 G7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캐나다 트레이더 총리랑 싸우면서도 자기는 사실 외교적으로 고립돼 왔습니다만 트레이더 총리에 대한 비난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볼 때 트럼프 특유의 외교적인 어떤 네. 그 정치술이 실제로 김정은과 만나서 합의한 내용은 구체적인 문구나 명시된 표현으로는 얻은 게 별로 없던데 네. 그 비판을 애상이라고 했듯이 저 인터뷰에 나가가지고는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다 이루어냈고 다 들었고 신뢰할 만하고 지켜봐라. 내가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아마 좀 과도한 그 표현들로 과장된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 부분도 지금 우리 김영식 차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실속 있는 비핵화의 첫 출발을 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말뿐인 허장성세라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상당한 곤혹스러움을 좀 당해야 될 네. 겁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어제 회담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리고 약간 비공개로 그러니까 전격적인 합의의 선언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비공개로 얘기된 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 아닌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ABC 방송국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북한이 향후 수일 내로 추가 미사일 폐쇄 관련돼서 발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면 합의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선언문에는 구체적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합의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트럼프 대 김정은의 그 서로의 호감도 이건 아마 이제 오래전부터 누적된 약간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집권 이후에 트럼프 대 클린턴이 그 선거할 때 북한 지도부가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태어날 때부터 막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마음대로 이렇게 그렇죠. 누가 뭐 자유롭게 제지하는 것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어떤 그런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 왔을 때에도 트럼프에 대한 감정을 계속 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국의 CIA가 다 감시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는 거기서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뭐 회담 내용을 다 공개는 안 되겠지만 뭐 인권 문제도 약간 얘기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미사일 엔진 공장을 뭐 폐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언문에는 그런 아마 내용이 이제 없었잖아요. 디테일한 건 없고 그냥 상징적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신뢰를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하게 뭔가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약간 속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김정은의 기본적인 목적은 트럼프를 만남으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위상을 완전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해서 좋은 말을 다 해주고 위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북한 정권의 지속성은 트럼프에 의해서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 확실하게 보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도 벌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 부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제 이 CVID 부분, 비핵화 부분에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정말 비핵화 할 것이냐 물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회피한 게 아닌가라는 현장에 이제 기자들이 소식을 전해오기도 했는데 저는 뭐 어제 북미 회담에서 또 다른 장면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유일하게 군복을 입은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있었는데 어제 잠시 포착된 화면을 좀 보시면 이 인민무력상, 이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군복을 입은 채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수 경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이 장면이 지난달이었죠.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남북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 쪽은 이제 이 군인들 이 부분에서는 인사를 안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정식으로 경례를 했단 말이죠. 이게 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월달에 했던 남북 정상회담 할 때에도 우리 군 장성들은 김정은에게 보고를 안 했는데 북한 군인들은 보고를 했거든요. 이거는 북한이 상당히 이제 머리를 숙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정치국 국장이 이제 그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의 2인자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인민무력상이 나왔다는 것은 그 북한 내부에 정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황병서라고 하는 북한의 권력의 2인자 총정치국장이 쫓겨나면서 이 총정치국이 너무 지나치게 그 김정은 집권 기간 동안 작전 군인들을 이제 홀대해왔다. 이게 누적되면서 폭발해버리니까 총정치국에 대한 권멸이 아마 심하게 붙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불신으로 인해서 총정치국이 약간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 내부에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인민무력상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과 싸우는 군인은 정치 군인이 아니라 실제 군인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결에서 우리 군인들이 앞장설 수가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아마 이제 그 무력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북한은 또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독재 국가에서 최고 수령이 같이 앞장서서 가면서 자기 수행원으로 인민무력상이나 총참모장을 데리고 왔고 군복을 입고 온 군인들인데
독재자의 국가가 독재자 수령이 다른 나라 상대방 정상과 인사를 하는데 네. 당연히 군복을 입고 온 인민무력사회나 총참모장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만났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만났던 이제 거수경례를 하는 게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국내로 돌아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지난 2007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평양 갔을 때 같이 따라갔던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악수를 하는데 김정일 위원장한테 너무 깍듯이 악수를 돌아와서 굉장히 큰 여론의 역풍을 맞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꼿꼿이 고개를 들고 악수를 했던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은 돌아와서 그다음 그 야당의 비례대표까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적 여론 지형이 있고 또 그 언론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가 악수하는 것 자체가 돌아가서 어떤 식의 평가를 받을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되지만 네. 북한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같이 수행으로 따라갔던 수령이 하는 거라면 거수경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의례적인